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렸다. 취득하고 양도 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주택수에 따른 이 차등세율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수세도 없는데 헐값에 팔아야 될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10억 넘어가면 세금의 절반이거든요. 아까 저희 양도세 중과 한시적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내년 5월 이후에도 연장될까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1년만 더 만약에 늘려버리면 거의 양도세 중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2년 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한 번 더 연장해버리면은.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이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해가지고 네. 규제적이 일부 해제가 됐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폭이 작은데 네. 조정대상 지역 푸는 것도 늦어질 것 같고 내년 중과 배제하는 것도 연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먼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갔을 때 혜택, 세금 측면에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 관련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뭐 종부세 중과세율이라든지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렸다. 취득하고 양도 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해제가 된 상태에서 취득을 했다. 그럼 비조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비조정 상태에서 취득을 하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그냥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돼버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 취득 당시에는 조정이었어요. 근데 팔 때 보니까 비조정으로 비조정에.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때 비과세를 받을 때 네. 2년 거주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냐면 취득 당시에 거주 요건이 그냥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해제가 안 돼서 조정 상태에서 취득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2년 거주해야 되죠. 네. 계약을 했는데 잔금 치를 때 만약에 해제가 되죠. 비조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때는 거주 요건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은 이렇게 아셔야 되고 양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는 그 시점에 조정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양도 당시에 비조정이었다. 그러면 내가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가 안 들어가고 일반 과세가 들어가는데 단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 안 하면 70% 60% 단기 양도세율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취득할 때 조정이어도 상관없어요. 양도 당시에만 비조정이면 돼요. 괜찮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양도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거래가 좀 올라가는 방향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요. 5월 9일까지 한시적 배제를 연장을 안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뭔가 거래를 늘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조정 지역을 해제해버리면 돼요. 그쵸. 정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좀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취득세는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순서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정해지는데 내가 1번을 조정을 샀다 하더라도 2번을 비조정 사면 그냥 기본세율 1에서 3%가 되잖아요. 그리고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 번째 사는 주택이 비조정이면 또 8%예요. 앞에 있는 1번, 2번이 조정, 비조정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상충되는 건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바뀌거든요. 조정지역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3주택, 즉 다주택이면은 중과세율 적용돼서 최고 6%까지 가버려요. 자, 그런데 내가 조정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비조정으로 풀렸다. 그럼 나는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니까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 되죠.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팔려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럼 이건 시장에 매물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앞에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지금 말씀드린 종부세는 약간 상충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기사가 나왔죠.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하는 게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하고 최고 세율도 6%에서 3%로 낮추겠다. 주택수에 따른 이 차등세율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1주택자 보유세도 좀 이렇게 낮추는 분위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로 내려버리고 네네. 11월 달에 나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아마 좀 낮추는 방향으로 될 것 같고 이번에 종부세 세율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간다면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매수세도 없는데 헐값에 팔아야 될까? 보유세가 걱정했던 것보다 줄었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에서 좀 약간 좀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 보유, 양도 이거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관련한 세팅을 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그것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절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세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비과세예요. 일단 하나 갖고 있으면은 보통 거주하실 테니까 아니면 거주 안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세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 두 채에서 나오는 보유세를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 같은 걸로 충당을 해버려요. 아니면은 한 채는 내가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채는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똘똘한 한 채 혹은 똘똘한 두 채 정도 딱 세팅이 끝나버리는 거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막 세 채 뭐 이렇게 가버려요. 내가 보유세 부담해버리고. 자, 그럼 개인 명의는 그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내가 이제 좀 뭔가 더 자산을 불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방법이 이제 주택 외에 토지나 상가. 근데 상가 중에서 최근은 오피스인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10억 넘어가면 세금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30억짜리 사는데 50억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팔고 내가 80억짜리를 사야 되는데 세금으로 뜯기면은 50억이 40억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80억을 못 사요. 그래서 그때 하는 방법이 보통 법인으로 사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개인 명의로는 딱 비과세 세팅을 끝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명의로는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그 모양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세 채가 있어서 C주택을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걸 다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다 팔고 더 똘똘한 한 채로 나는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간다. 그럼 오케이예요. 그런데 팔고 나서 아무 계획이 없다. 결국 남는 거는 뭐 비과세 했다는 거. 상처뿐인 영광이거든요, 이거.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고 좋은 기회가 또 있을 거니까 시간이 결국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